곶자왈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상장머체 지역에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스스로 만든 기준도 어기고 특혜를 줬다며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주도는 적법한 계획 변경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상장머체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0월 상장머체 92만 제곱미터 가운데 67만 제곱미터를 카페나 음식점도 지을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신 식생이 양호한 임상도 5연급과 식생보전 3등급 이상 지역 25만 제곱미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제주도의 기준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인 13만 5천 제곱미터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경된 지역의 토지주들을 확인해 보니 기업체 대표와 변호사 등 유력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스스로 만든 기준도 어기고 대도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를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관련자들한테 문제가 있다면 엄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도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환경 등급이 표시된 2만 5천분의 1 도면을 적용했지만 자신들은 업데이트된 5천분의 1 도면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같은 용도의 토지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전관리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15,000제곱미터도 생산관리지역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법령의 기준이나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정인을 고려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적용한 5천분의 1 도면은 아직까지 정부가 완성하지도 않았고 토지를 연결하면서 왜 하필 보전관리지역만 줄였냐고 반박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에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어서 최종 승인권자인 오영훈 도지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산지에 대설경보가 내려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한라산 삼각봉에는 34.7cm, 사제비 동산에는 24cm의 눈이 쌓였으며 모든 구간의 탐방로는 이틀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해안과 중산간 곳곳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우박이 쏟아졌고 2건의 강풍 피해도 신고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산지에는 최대 15cm의 눈이 더 쌓이겠고 해안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다른 지역 공항의 기상 악화로 제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10여 편이 결항됐고 200여 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또 제주 앞바다에 풍랑경보가 내려지면서 제주를 잇는 모든 여객선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제주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또 체력 향상 등을 위해 올해부터 아침 영교시 체육 활동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시범 학교가 더 늘어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중학교 체육관. 1교시 정규 수업 시작까지 1시간 넘게 남았지만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빠르게 날아오는 셔틀콕을 되받아치며 분주히 움직이는 학생들. 한쪽에서는 농구 골대를 향해 공을 있는 힘껏 던져봅니다.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도입된 영교시 아침 체육 활동입니다. 아침에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아침 활동을 하면서
수업에도 뭔가 집중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시간 운동장도 활기가 넘칩니다. 축구부의 경우 주말에만 운동을 하다 보니 연습 시간이 늘 부족했는데 영교실을 활용해 매일 아침 운동을 하다 보니 체계적인 훈련은 물론 좋은 성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교시 시작 전에 운동을 조금 해서 활기차게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훈련 시간을 늘려서 교육 장비를 우승할 수 있었던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교시 아침 체육 종목은 축구와 헬스, 배드민턴 등 모두 7가지. 1, 2학년의 경우 체육 교육이 기존 주 4시간 운영됐는데 영교시 체육활동 도입으로 2배 늘어난 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신청자가 전교생의 20%에 이르고 장애 학생도 아침 헬스클럽에 참여해 재활운동에 나섭니다. 학생들 워낙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고 또 참여를 희망해서 더 활력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교우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아침 체육활동 시범학교는 도내 모두 15곳. 교육청은 내년 18곳으로 늘리고 운동기구 구입과 외부 강사 초빙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은 19.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가운데 아침 체육 활동이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의 한 마을과 청년 창업가가 문을 닫은 초등학교 건물을 감성 넘치는 카페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청과 폐교 임대 계약이 끝나 올해 말까지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3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한 명월국민학교. 7년 전 명월리 마을회가 폐교 재산을 임대해 청년 창업가와 함께 고쳐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과 미술 작품 전시 등으로 SNS에서는 감성 카페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갑자기 문을 닫게 됐습니다. 마을회와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가가 폐교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 5월 감사원이 불법 재임대라며 교육청에 주의를 줬기 때문입니다. 마을회가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한 뒤 재임대로 5년 동안 2,5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청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카페를 제안하고 운영까지 했던 청년 창업가는 불법 계약인 줄 몰랐고 임대료가 아닌 마을 발전 기금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서류를 남겨야 되는데 어떤 걸 써야 될지 몰랐던 그런 지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진행된 그냥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마을에 저희가 사용된 금액은 이제 임대료가 아니고 마을에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할 때 사용했던 마을 발전기금 행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을에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맺은 계약이었고 불법인 줄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카페 운영으로 마을이 활성화되고 주민들 대부분 영업을 계속하길 원하는데 계약 해지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 관광객들 손님 외지에서 손님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제일 장점이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학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며 마을회의 폐교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을회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남단 방어축제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열리는 방어축제에서는 방어 맨손 잡기와 시식회, 가두리 낚시 체험과 해녀 노래자랑 등이 열립니다. 최근 마라도 앞바다에서는 상어가 나타나고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방어잡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최 측은 축제를 앞두고 방어 1000여 마리를 미리 확보해 가두리에 넣어뒀습니다. 종합운동장 일대에 스포츠와 문화시설을 짓는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회가 내일 제주 웰컴센터에서 열립니다. 최종 보고회는 용역업체가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최종 대안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중간보고회에서는 주경기장 육상 트랙과 필드 경기 시설이 사라지고 면세점과 140실 규모의 대형 호텔까지 들어설 것으로 계획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잠자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여러 차례 절도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며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3시간 가까이 집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가칭 제주역사관이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장 부지에 건립됩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박물관 주차장 부지에 288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제주역사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역사관에는 시민 전시홀과 강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제주도는 역사관 건립과 함께 제주시 삼성열에서 신산공원 일대를 역사문화지구로 조성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농촌 일손 돕기 인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농업인력지원센터는 해병대와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농촌 일손 돕기를 포함해 내년에 3만 2천 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 국비 지원 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올해보다 2곳 늘어난 7개 농협이 선정돼 2만 명이 지원되고 공공형 계절 노동자 사업도 올해 3개 농협에서 6개 농협으로 2배 늘어납니다. 제주에서 결혼한 부부 가운데 초혼은 줄고 재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혼인 2,614건 가운데 초혼의 비중은 69.9%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양쪽 다 재혼인 모두 재혼 비중은 16.6%, 남자 초혼, 여자 재혼이 7.5%로 같은 기간 0.6%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 지역 이혼 건수는 1,493건으로 4.5% 줄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